안녕, 야루로 대장이야. 오늘은 일본 로스트 미디어 빙산 최하층에 위치한 어둠의 직업 소개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 얼핏 들으면 중2병 느낌이 나는 이 사이트는 간단히 말하자면 암시장, 구인구직 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어둠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합법적인 걸 위한 사이트는 아니었고 오직 핸드폰으로만 접속이 가능한 익명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다크웹이었어. 그런데 이 사이트는 왜 로스트 미디어가 되었을까?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일으킨 끔찍한 사건 때문이야. 바로 2007년 나고야 어둠 사이트 사건이지.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칸다 츠카사, 호리 요시토모, 그리고 카와기시 켄지라는 3명의 남성이었어. 켄지는 먼저 돈을 벌지 않겠냐며 어둠의 직업 소개소에 글을 썼는데, 이 내용을 본 나머지 2명이 응하며 일면식도 없는 3명이 모인 거지. 모인 그들은 나는 교도소에서 막 출소했다. 나는 사람을 없애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 뒤 범행을 모의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2007년 8월 24일 밤, 범행 계획을 세운 이들은 나고야 시내에서 혼자 귀가하던 31세 여성 회사원 이소가이 리에를 발견했고, 미리 정해둔 타겟 조건에 부합하자 그녀에게 점점 다가가 계획한 대로 순식간에 차 문을 열며 그녀를 차에 태웠지. 이후 범인들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했는데,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목숨을 위협받자 어쩔 수 없이 2960이라는 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어. 하지만 알려주면 살 수 있겠다는 희망과 다르게 범인들은 비밀번호도 들었겠다 입막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그 비밀번호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녀를 싸늘한 주검으로 만들었어. 그렇게 피해자였던 리에 씨는 범행 현장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길가에 유기되었지. 범행은 성공한 걸까? 그녀가 알려줬던 2960, 이건 당연히 잘못된 번호였어. 리에 씨가 당시 상황을 면하고자 일단 아무 번호나 말했던 건데, 그걸 몰랐던 범인들은 현금 인출을 위해 은행에 갔었고 비밀번호가 틀려 아무 소득도 없이 은행을 나오게 된 거야. 결국 돈을 벌겠다며 무고한 시민을 해친 뒤 범죄자들이 얻은 건 그녀의 수중에 있던 6만 3천엔 뿐이었어. 참 더덥지? 황당한 건 사건 이후야. 범인 중 카와기시 켄지가 갑자기 경찰에 자수를 한 것인데, 이유는 자신이 잡힌 뒤 사형당할 것이 두려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였다네. 무서울 거였으면 애초에 하질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튼 켄지의 빠른 자백으로 인해 나머지 2명도 모두 검거됐고, 재판에서 켄지와 호리는 무기징역, 칸다는 사형 판결을 받게 됐는데, 이후 조사하면서 과거에 호리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나며 최종적으로 2명 사형, 1명 무기징역으로 사건은 마무리돼. 이 충격적인 사건 직후 어둠의 직업 소개소는 폐쇄됐고, 웨이백머신 같은 곳에도 흔적이 사라진 다크로스트 미디어로서 남게 되었어. 그나마 당시 사건을 다룬 뉴스의 자료라든지 유튜브에 누군가 녹화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사이트가 존재했었다는 거는 지금도 확인할 수 있지. 일본 사회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크게 높여 지금까지도 야미바이트를 경고하는 캠페인이 계속된다고 해. 오늘은 정부에서 교육 목적으로 배포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결국 사라져버린 플래시 애니메이션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교육용 애니 안전가족이야. 한때는 미모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어쩌다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없애버릴 만큼 논란이 됐던 걸까? 지금 바로 시작할게. 안전가족은 2010년대 초반에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단편 교육 애니메이션 시리즈야. 자연재해나 각종 재난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콘텐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이나 지진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태풍이나 홍수 같은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는 법 등을 짧은 에피소드 형태로 구성했어. 등장인물은 가족 4명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아들 강행동, 아빠 강성봉, 엄마 준비애, 할머니 명조원. 캐릭터 이름만 봐도 교육용이라는 느낌이 확 오지? 작화도 굉장히 단순하고 대사 역시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인지 찾아보니 에피소드가 생각보다 많았었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총 46편 정도 제작되었다고 하고,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도 공식적으로 업로드됐으니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안전교육 콘텐츠였던 거지. 그런데 안전가족이 처음 공개됐을 땐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도 그럴 게 그냥 정부에서 만든 평범한 교육 자료니까.
하지만 인터넷 유저들은 여기서 의외의 가능성을 발견했어. 바로 합성 요소로서의 가능성이었지.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영상인데 또박또박 느린 말투와 과장된 표현, 지나치게 교훈적인 스토리가 묘하게 웃기고 B급 감성을 자아냈거든. 그렇게 2013년쯤 DC 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서 처음으로 안전가족 합성물이 등장했고, 초반엔 소수 마니아들 사이에서만 소비되다가 2018년 이후 유명한 합성물 제작자들이 본격적으로 안전가족 합성 영상 시리즈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유명해졌어. 특히 가족 붕괴 에피소드는 조회수만 370만 회를 기록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였는데, 이쯤부터 안전가족은 소스 활용도가 높은 필수 합성 요소로 자리잡아 교육용이라는 본래 목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쓰이게 됐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바로 합성물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졌다는 거야. 처음엔 가벼운 상황극 정도였지만 나중엔 자극적인 막장 스토리까지 나오는 지경이 됐어.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지금 안전가족은 아예 다크로스트 미디어로 분류될 정도니까 말이야. 결국 2020년쯤 이 상황을 알게 된 행정안전부가 나서게 됐지. 교육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 원래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니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영상들을 저작권 위반으로 모조리 신고하고 삭제해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가 직접 나서 인터넷 밈을 차단한 특이한 사례가 돼버렸어. 그렇게 정부라는 존재가 나서니 원본이든 패러디든 인터넷에서 모습을 감췄고 안전가족은 순식간에 로스트 미디어가 돼버린 거야. 하지만 팬들과 합성물 제작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지. 유튜브에 백업 채널을 만들어서 삭제된 영상들을 다시 업로드하기도 했으니까. 물론 공식적인 검열을 피하려고 영상 제목이나 설명에 안전가족이라는 단어를 빼거나 알고리즘을 타지 않도록 일부러 싫어요를 누르는 등의 은밀한 방식으로 업로드를 시도했다는데, 하지만 이런 노력도 오래가진 못했대.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일반인들의 신고로 다시 삭제됐거든. 그럼에도 유저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 디스코드와 같은 폐쇄적인 서버를 개설해 영상을 아카이빙하는 방식으로 명맥을 유지한 거야. 그럼 지금의 안전가족은 어떤 상황일까? 안타깝지만 밈으로서의 수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될 거야. 다만 인터넷 여기저기에 아직도 일부 합성물이 남아있고 원본 영상도 꽤 많은 수가 복원됐다고 알려져 있어. 그래도 행정안전부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니 공식적인 부활은 쉽지 않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안전가족이라는 것을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찾아보니 합성물들이 선을 넘긴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행안부가 저렇게 나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갔어. 일부 취향이 맞는 유저들끼리 적당히 즐기는 정도였다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없어지진 않았을 텐데, 어쩌면 음지의 컨텐츠가 너무 양지로 나오면서 로스트 미디어로 변해버린 케이스일지도 모르겠네. 오늘은 로스트 미디어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롤 슈퍼맨이 발굴되었다는 소식을 들어 대체 어떻게 발굴된 건지, 진짜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 그럼 바로 시작할게.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에서 테러가 발생한 날,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건물 내부의 뜨거운 열기에 못 이겨 고층 건물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점퍼라고 불렀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촬영한 영상이 앞서 말한 다크로스트 미디어 롤 슈퍼맨이라고 알려져 왔어. 영상의 첫 언급은 2015년 익명의 이미지 보드인 4chan의 파라노말 게시판이었는데, 어떤 유저가 롤 슈퍼맨이라는 이름의 동영상을 본 사람이 있냐며 내용을 묘사했고, 그때는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았었지. 이후 2022년 7월 로스트 미디어 관련 레딧에 더 스케치 누드라는 유저가 한 장의 스크린샷과 함께 롤 슈퍼맨의 정보를 찾는 글을 올렸어. 이 글을 시작으로 롤 슈퍼맨이라는 존재는 인터넷에 널리 퍼져나가 온라인 탐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 이후 정말 별의별 추측들이 나왔지. 2022년 말엔 9.11 기념관과 FBI에 영상 존재의 여부를 문의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때 두 기관 모두 미묘하게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답변을 내놨거든. 그 결과 롤 슈퍼맨은 더욱 미스터리한 영상이 되었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증폭시켰어. 또 유튜브 웨이백 머신으로 누가 추적했더니 5초짜리 슈퍼맨 영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내고 WTC 롤, WTC 점프라는 이름의 토렌트가 돌았던 흔적도 발견됐어. 하지만 추측들만 돌아다닐 뿐 유의미한 소득은 없었던 것 같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전설 속 영상이 되나 싶던 롤 슈퍼맨이었지만 2025년 4월 중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 레딧에 글이 올라온 거야. 무려 영상 파일이 발굴됐다는 거지.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커뮤니티에서는 90 헤더 91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영상이 올라왔었다는 목격담이 종종 나왔어. 2년 전쯤 예전에 90 헤더 91 채널에서 슈퍼맨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본 것 같다. 지금은 삭제됐지만 분명 존재했다. 이런 증언들이 떠돌았거든. 앞서 말한 유튜브의 5초짜리 그 영상 말이야. 그런데 정작 채널에 들어가 보면 영상이 없는 휴면 상태라 다들 답답해했었는데 2025년 4월 어떤 해커가 그 휴면 계정을 통째로 해킹해버린 거야. 그리고 숨겨져 있던 비공개 영상을 강제로 공개 설정으로 바꿔버렸다고 해. 그 결과 마침내 영상이 공개되었고 레딧과 로스트 미디어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거지. 드디어 확인된 영상. 그런데 반전이 있어. 제목이 슈퍼맨인 것도 그렇고 영상의 각도나 구도,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진 증언들과 상당 부분 일치했거든? 하지만 이게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 영상이 아니었다는 거야. 엥? 무슨 소리야? 분명 높은 건물에서 사람이 나오고 화면에 불길과 연기도 보이는데 9.11이 아니라고? 놀랍게도 영상의 실제 촬영 장소는 2001년의 뉴욕이 아니라 198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였어. 정확히는 1986년 2월 17일 브라질 리우 시내의 안도리냐 빌딩 화재 현장이었던 거지. 이 사건은 리우의 13층짜리 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21명이 사망, 5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였는데 당시 건물 상층부에 고립된 몇몇 사람들이 열기를 못 이기고 창문 밖으로 간 거야. 이번에 발견된 영상은 바로 그 안도리냐 빌딩에서의 모습을 담은 자료였던 거지. 사람들이 찾던 롤 슈퍼맨은 9.11 영상인 줄 알았는데 정작 나온 것은 전혀 다른 사건의 영상이라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두 사건 모두 높은 건물과 추락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아마 예전에 누가 이 브라질 영상을 9.11 영상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지. 그 과정에서 롤 슈퍼맨이라는 밈 같은 이름이 붙은 걸 수도 있고, 현재 전세계 로스트 미디어 추적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우리가 찾던 그 영상이 맞다, 아니다, 아직 뭔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좀 갈리고 있어. 왜냐면 공통적으로 봤다고 한 증언들이 모두 9.11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번에 발굴된 것은 그냥 우연히 제목에 슈퍼맨이 들어간 영상이었고 진짜로 찾아 헤맨 9.11 롤슈 영상은 따로 있을 것이라는 거야. 물론 대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서 유튜브 업로더 닉네임이 90 헤더 91이었잖아. 닉네임의 90와 91이라는 숫자가 9.11과 맞물린 만델라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 이번 영상이 발굴되면서 확실한 건 사람들의 집단 기억 현상이 얼마나 흥미로우면서도 오묘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는 점이 아닐까?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로스트 미디어의 대표격인 롤 슈퍼맨이 발굴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로 돌아올게.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하고 그럼 야디오스.